이게 진짜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주변에도 많이 나오고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기 시작하니까 내가 진짜 어디 다니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수업 시작해 볼 건데 이제 이론 수업을 좀 들어갈 거예요.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 건데, 일단 전통적인 교육과 그리고 진보주의 교육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이 나타난 이후부터 이제 예술 교육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교육은 무엇인지, 또 진보주의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고, 이 진보주의 교육을 주장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 교육은 뭐 이러이러한 단점들이 있고 이 학교 교육에 진보주의 교육들이 생겨나야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아동 중심 교육을 주장한 학자들, 또 한 부류는 프래그머티즘, 이제 실용주의라고 하거든요. 실용주의를 이제 주장한 학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 진보주의 교육을 주장하면서 예술 교육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들을 살펴볼 생각이에요. 네. 일단은 일반적인 교실의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특이점이 없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너무 그냥 평범하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전통적인 이런 교육의 이런 현장, 교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네, 그죠. 이제 학생들이 다 앉아있고 한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어디를 봐요? 뭐 칠판을 보거나 또는 선생님을 보거나 또는 내 앞에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보죠. 그래서 만약에 친구랑 뭐 얘기를 한다거나 이거는 어때요?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되는 뭐 행동으로 간주가 되겠죠. 뭐 혼나기도 하고 또 딴짓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 친구와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로지 선생님과 나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생들은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물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막 자유로운 분위기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이제 듣고,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존재로 되겠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학생들이 앉아서만 있고, 그죠. 뭐 자리 이동 이런 거 안 하겠죠? 또 어떨까요? 응?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또 뭐 교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이 요거 보이시나요? 이 선생님이 서 있는 네, 여기 뭐 강단, 교단이라고 하는데 조금 높이 올라와져 있죠. 저 뒤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단을 높인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좀 이런 높낮이, 이런 계급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형태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런 교실의 모습이었나요? 네. 또 학생들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는데 다 시커매요, 그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교복 똑같은 다 교복을 입고 있고, 또 헤어
다 비슷하고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자유라였나요? 아니었어요? 어? 아, 길이는 자율? 염색은 안 되고 파마도 안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길이까지는 좀 허용이 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김이 3cm였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아예 또 쇼컷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짧은 거는 안 되면서 이게 완전 그냥 똑 단발로만 해줬고, 그래서 오히려 공부할 때 안 묶여서 더 불편한 머리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단발머리였나요, 여러분들도? 남자들은 어때요? 어? 바가지 머리?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교실의 형태가 전통적인 교육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육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 진보주의 교육 철학자들이 많이 지적을 해요. 이런 교실의 형태에서, 이런 교육의 형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좀 자유를 침해하고 또 음, 다 개개인이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 개성이 다르고 또 누군가는 수학을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 못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 학습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를 텐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좀 맞춰가는데 어려움들이 있겠죠. 또 어떨까요? 맞아요. 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또 뭐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주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 그리고 또 무색 무취의 개성이 없는 인간 그 학생들을 양성해내는 교육이다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은 막 자유롭게 막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조금 안 되긴 해요. 근데 더 심하겠죠. 이런 교육들만 계속 뭐 우리가 12년 동안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만 받아온 사람들은 더 누군가 앞에서 서서 말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또 나를 표현하거나 이런 일에 굉장히 취약해지겠죠. 그리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진실이구나, 저게 진리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근데 사실 교과서의 내용이 진리일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가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각으로 다 나타난 거기 때문에 왜곡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수정해 나가면서 더 진실에 가깝게 나가려고는 하지만 이게 교과서가 무조건 다 사실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나의 생각, 나의 비판 이런 것들이 전혀 생겨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하는 능력들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지 않는 교육이기 때문에 점점 그냥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이러한 그냥 정말 일률적인 인간을 양성해내서 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각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또 다른데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다양성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생겨난 것이 진보주의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 사상은 20세기 전통적이며 권위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아동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고 교육을 과학적 연구 위에서 개혁하자는 일종의 교육의 자유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보주의 교육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교육의 형태가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진보주의 교육을 많이 받아온 세대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을 생각했을 때 진보주의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동아리 활동도 그렇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거나 뭐 방과후 하거나 또 시간표에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거 있었나요? 창체 시간 이런 거는 전통적인 교육 때는 있을 수 없던 일이었어요. 근데 진보주의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교육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학교 안에서 이런 다양한 예술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응? 그쵸. 이렇게 아까 우리가 교실의 형태는 정말 일방적인 수업이었는데 이제는 토론 수업도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각 교사마다도 또 다르겠지만 이런 교육에 또 열의를 가지는 교사는 이 수업의 형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 가보면 초등학교 그 책상 배치 자체가 이제 앞을 보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모둠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아예 배치를 그렇게 해놓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그냥 뭐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정답을 딱 가르쳐주고 약간 외우라는 이런 식의 수업 형태가 아니라 아예 뭐 같이 학생 그 모둠원끼리 토론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거기에서 실험도 해보고 뭔가 만들기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보다는 그 학생들이 알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거기서 이제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 뭐가 틀렸을까라고 서로도 의논해보면서 다시 한번 개선해 나가고 막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그러한 형태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또 진보주의 교육에 여러분들이 받은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발표하는 거? 수업 시간에 한 명씩 들어가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이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그것도 하나인 내가 공부하고 내가 선생님처럼 알려주는 그러한 형태. 좋아요.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실험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진보주의 교육의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 그냥 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사실은 전통적인 교육은 그런데 그거를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직접 내가 체험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보주의 교육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이라는 것도 생기고 학교 안에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해보고 뭐 리트머스 종이를 어디에다 해봤을 때 내가 그걸 해볼 때와 그냥 글로 볼 때는 이게 기억에 또 그 시간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진보주의 교육의 한 형태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수행평가 이런 거 했었죠. 수행평가가 제 기억에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수행평가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시험이 다였죠. 뭐 무언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수행평가라는 게 생겨나게 된 이유가 그냥 단순히 뭐 책을 보고 뭐 과제를 하고 이런 숙제를 하고 이게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 사진도 찍어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 어떤 경험과 체험들을 했는지 막 기록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수행평가 자체가 좀
처음에 생겨난 것과 그 의도가 조금 다르게 뭐 변색된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시도는 그거였어요. 직접 가서 뭔가 체험해보고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이제 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이제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로 수행평가가 생겨난 거고, 그리고 이제 19세기 이렇게 완전 예전으로 가면은 그 예술 과목 자체가 학교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국어, 과학, 뭐 수학 이런 중요 교과목만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진보주의 교육 사상가들이 이제 학교 안에 이러한 변화들이 생겨나야 돼. 진보주의 교육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교육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학교 안에 예술 교육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정규 교과로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온 거지, 사실 처음부터 예술 교과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교육 자체가 그러한 진보주의 교육과 전통적인 교육이 이게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교육 중에서도 가장 이제 결과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수능이잖아요. 수능을 잘 쳐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을 잘 봐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전통주의 교육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진보주의 교육 사상가들도 전통적인 교육이 나쁘니까 저건 없애야 돼 라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전통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저렇게만 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진보주의 교육과 같이 나아가는 방향을 이제 모색을 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교육이 좀 더 비중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변화해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과 진보주의 교육을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제 전통적인 교육은 이제 외부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지식이나 뭐 이런 경험들이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채워지는데, 이제 진보주의 교육은 내부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건 왜 저렇지? 일단 내가 궁금해서 저것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예술 교과목에 좀 더 관심이 있었겠죠,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저 무대에 서면 어떤 느낌일까?부터 저건 어떻게 내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궁금하기 때문에, 내가 해보고 싶기 때문에 체험해보고, 그러다 보니 더 재미있고 좋아지고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더 해보겠다 해서 이제 대학까지 여기를 오게 된 건데, 그렇게 개개인의 어떤 개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탐구의 동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보주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은 교재나 교사가 교육의 출발점이라면, 진보주의 교육은 인간이 교육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사는 진리와 교과 속에 있는 지식을 알려주는 존재로서만 이제 존재를 한다면, 진보주의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스스로 동기를 찾아주는 그러한 역할,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이나 이런 교육 연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사를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정답을 제시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방향만 잘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 방향만 잘 제시해주는 존재,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통적인 교육은 외부의 규율이 굉장히 엄격하죠. 우리 뭐 복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특히 겨울에는 뭐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교복 위에 뭐 파카나 이런 거 못 입게 했거든요. 근데 그 동복 자켓이 굉장히 얇았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에도 그렇게 떨고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규율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규율에서는 또 뭐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한 어쨌든 엄격한 이런 규율들이 있었고 진보주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유롭게 해주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복장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자율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뭐 받아들여지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의 문제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육은 반복 훈련에 의한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딱지 같은 거 해가지고 계속 외우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특히 그 눈높이 교육 이런 거 학습지 해보셨나요? 눈높이 교육 수학 이런 거 산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더하기만 한 막 100문제 있지 않았어요? 계속 그냥 푸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숙련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하기를 한 100개쯤 끝냈으면 이제 그다음 빼기 시작되죠. 그래서 그런 똑같은 형태의 문제만 숫자만 바꿔서 계속 있는 그러한 학습지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켰던 거죠.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원리나 어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결과적인 것들, 잘 풀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만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진보주의 교육은 그냥 1+1은 2야 그냥 던져주고 그걸 외워라 이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거기에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구나 스스로 이제 동기 유발이 되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은 현재의 삶과는 조금 떨어진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미분적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수능을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뭐 단순히 그 직업이 뭐 좋다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진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이제 의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위해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뭐 그러한 지금 현재와는 조금 동떨어진 미래를 위한 교육이다. 그런데 진보주의 교육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삶을 위한 교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이대에 필요한 학습들이 있거든요. 13살 때 배워야 할 것이 있고 15살 때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이렇게 연령대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좀 학습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나이대에 이 아이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통주의 교육은 어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육이에요. 얘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거 가르쳐야 돼. 근데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동 그 학자들도 너무나도 많고 또 대중적으로 지금 뭐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에 이제 TV에 나와서 이 아동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아동 중심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뭐 학자들도 없었을 뿐더러 그걸 분석하고 뭐 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아동은 그냥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그냥 과정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훈육하고 그래서 체벌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고 지금 현재에도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냥 아이를 그냥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 나라들도 여전히 아직 있고 그래서 그 아동 시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아동이 5살 때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학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훗날에 이제 진보주의 교육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아동 중심 교육을 주장한 학자들이 이 아동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교육은 고정되고 불변하는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을 학습한다. 그래서 이 교과서의 내용이 우리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이것은 팩트고 이것은 진리이다라고 그냥 그대로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보주의 교육에서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삶 속에서 교육도 마찬가지로 변화해야 되고 거기에 발 맞춰서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을 이제 주장한 학자들을 살펴볼 건데, 진보주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 중심 교육과 프래그머티즘, 이게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실용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용주의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중심 교육은 그 장자크 루소, 또 페스탈로치,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실용주의는 퍼스 제임스 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본 학자가 있지 않으세요? 응? 프레벨 혹시 들어봤나요? 프레벨? 몬테소리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뭐 몬테소리 교육, 프레벨 교육, 이런 게 아마 좀 90년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다 그 학자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개발한 아동을 위한 교육을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몬테소리, 프레벨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이제 아동 시기에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자신만의 교육 방법을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오게 되면서 애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면 좋대 하면서 뭐 이제 학부모들한테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많이 시키게 됐죠. 일단 구체적으로 좀 더 보기 전에 그 영국의 슈타이너 학교라는 이제 진보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우리나라의 학교와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슈타이너 학교의 5학년 수학 시간. 나눗셈에 따른 역할을 맡고 반 전체 학생이 함께 문제를 풀어갑니다. Just look a little lower, sir. I promise you will find a number in your table if you'd be so kind. Don't turn it until they finish saying there's no need to frown. Then you bring it up, okay? So, then all you have to do, All you have to do 수업에 놀이와 연극을 도입해 흥미와 자발성을 이끌어냅니다. between the two. There's no need to frown. 물리 수업에는 음악이 활용됩니다. 악기를 만지면서 소리의 근원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Over, under. Amen. 하지만 슈타이너 학교는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학교가 아닙니다.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삼는 엘리트 학교도 아닙니다. 슈타이너 학교에서 교육이란 지식의 전달과 수용이 아니라 교육 예술입니다. 슈타이너 학교 2학년 등교 시간, 교사가 학생을 맞아들입니다. Very glad to see you. How do you feel? 서로의 존재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슈타이너 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계속 담임을 맡아 학생과 교사가 지속적인 교류를 쌓아갑니다. Does it remind you? Yeah. Very confusing for the mice, yes? 촛불을 밝히며 수업이 시작됩니다. 신앙송은 매일 아침 계속되는데 아이들은 내용뿐 아니라 시의 리듬감까지 마음에 새깁니다. Because at this age children learn through their limbs and memory also is strengthening through the limbs. Can we shuffle this whole thing up? 6학년 학생들의 아침을 여는 활동은 운동장에서 계속됩니다. 반 전체 학생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놀이로 몸을 움직이게 하죠. 협력이 필요한 단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놀이이자 즐기는 수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아침을 여는 활동이 끝난 2학년 교실. So 10 sheep and 10 sheep and each cost £5. Can we start counting in fives? 5, 10, 배수로 수의 개념을 익힌 뒤 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이들이 스스로 꾸며보도록 합니다. Sasha? When I was on the way to school, I saw 96 acorns, 96. and then on the way back from school, I only saw 15. So how many acorns? What is your question? How many? 답변은 혼자서 소리내어 발표하지 않습니다. 학생 모두에게 자신만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귓속말로 답변을 듣습니다. 이렇게 첫 수업은 100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3주에서 5주를 단위로 기본 과목 중 한 과목을 매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이후 몇 달 동안은 이 과목의 수업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집중해서 공부하다 한동안 시간을 둔 뒤에 다시 그 과목을 접하면 오히려 배움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Times 2 is 3 times 3. 아이들의 주의가 산만해질 때면 노래와 율동으로 수업을 이끌어갑니다. One's 4 is 4, 2 4s are 8, 3 4s are 12, and 4 4s are 60, 5 4s are 20. So do you remember what happened to Gabriel? 수업이 끝나갈 즈음엔 동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날 동화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동화 속 등장인물이 되어 몸동작으로 이야기를 표현해 봅니다. 이처럼 슈타이너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에 동화와 율동, 노래와 그림 같은 예술적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서로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About life, about our relationships with don't hurt us, but our quality bring quality to our experience as human beings. So we must help children to become strong in their feeling life and objectively enjoy their different feelings of pain, of happiness, of sorrow, of even fear is a feeling, but courage is another feeling, and it leads us into action or even into thinking differently about things. 이해와 사고를 필요로 하는 기본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는 주로 공예와 예술 분야의 수업을 합니다. So I've carved and shaved off all the bark and stuff off it, and I'm turning it into snakes. So it's snakes over some wood. And I've got chisel, lots of stuff like that. And it's also had this bit coming out, which is like a snake coming off. 학생들이 재료를 직접 구하고 주제도 스스로 정합니다. 재료가 가진 질감과 형태를 살리도록 하는 것 외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시를 하진 않습니다. Well, with the crafts and using your hands, you're actually educating the whole child. You're educating the whole human being. And not only the head, and not only working with the feelings, but really working with what's out there. And through working with these different crafts, you also help them to gain other skills. It's very important for their general well-being, but also for things like reading and writing and mathematics. 슈타이너 학교에는 무용과 음악, 미술 같은 예술 과목이 전 학년에 고루 편성돼 있습니다. 슈타이너 학교에서는 감성과 창의성 교육을 중시해 예술 과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교사에게도 사고의 유연성과 함께 창의성이 요구되죠. 이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바탕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But I would say that the teacher has a particular artistic role in this work of art in conjunction with the child, or the teachers with the children, the teacher with the child. There's a relationship, and they are both co-creators, they are both co-responsible. To begin with, the responsibility lies mostly with the educator, the adult, but as the child grows into adulthood and self-consciousness and self-motivation, so also the responsibility to learn becomes more and more a part of the child. 슈타이너 학교의 교육은 20세기 초반 루돌프 슈타이너가 제시한 인지학이라는 사상 체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교육은 인간의 내적 세계를 이해해 자아의식 형성을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시기인 7살까지는 인간의 의지 발달에 중점을 두고 몸과 손가락을 많이 쓰는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7살부터 14살까지는 감정 발달에 힘을 쏟아 마음을 통한 교육, 가슴으로 느끼는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예술을 통한 교육, 예술로서의 교육이 실시됩니다. If you can evoke the feeling of the child, then you can reach them. And I want them to hear the beauty of the sound when you blow into a glass bottle. And I wanted them to experience the beauty of the pattern and the beauty of the lawfulness that surrounds us in nature. And the beauty of belonging to this whole world. 14살에서 21살까지는 사고 발달에 중점을 둡니다.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We have, first and foremost, a different curriculum. How you do that subject is up to the teacher. The teacher then has to be creative, and whether you live in America or in Hawaii or in Dorset or in Japan or Germany, you will do that subject differently because you must fit it into your culture. 교장이 없는 슈타이너 학교는 교사들이 함께 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사들도 아침을 여는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Thus only do I feel the world, which without my soul's involvement is but an empty frosty life, and manifesting without power, in souls itself anew creating, left to itself would find but death. 신앙송과 명상은 내면을 일깨웁니다. 자신을 파악하고 마음을 열고 학생에게 다가가려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레인 교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교실을 청소합니다. 학부모로 슈타이너 학교와 인연을 맺은 이래 벌써 7년째 담임을 맡고 있죠. 어느덧 가르치면서 배움을 얻는 성직자의 자세로 아이들을 맡습니다. (15세기) 대항해와 유럽 사회의 변화. 이번 주 역사 수업의 주제입니다. In fact, a rich nobleman who had as many as 12 books. She thought it was a message or something. 역사적 사실을 그림과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Under the press. And was screwing it down. His friend, his assistant, said, "Stop, can't put the paper in yet." Put the paper in. He couldn't do it quick enough. He wanted to see what it was going to be like. Is that him then? Yes. Brilliant. And then they had to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사실을 이야기로 묶어 전달하는 방식이죠. It had a great screw that could be turned and would press the paper down. And underneath in the tray there were little boxes full.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소재로 이야기를 꾸미고 자신이 역사 속 인물이 되어 편지를 써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죠. We like the children to present not necessarily a huge amount of work, but carefully chosen work, and to present it beautifully. So it's not just to write a story or to do some sums, but it's also how it's presented is beautiful as well. That the intellectual activity is not the only part. And there's a moral quality of finishing the job well. So fast. 수업 준비는 장기 계획 아래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Fill the room.
일레인 교사는 1년 학습 계획을 짜놓고 수업 전에 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학습 내용과 수업 방식을 점검했습니다. We've just been doing the beginnings of the Renaissance, the people that brought that about. But that links to the previous main lesson that we did on algebra, where we studied, as well as the mathematics, all of the, well, you have to see where you can link, where you can say, I can study negative numbers in maths, and then I can recall it in positive and negative work in the printing main lesson. We're also this year beginning to look at black and white drawing, and in a minute I'll show you a picture that shows how we use black and white work, again positive and negative, and it's brought up in the drawing work. 역사와 수학, 거기에 미술까지. 일레인 교사는 거의 모든 과목에 1년 동안의 학습 내용을 연관시킵니다. 과목 간 연계를 통해 교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죠. 학습 내용과 학습 방식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을 현재의 사실과 연관시켜 학습 의욕을 높이고 학생들이 넓은 시각을 갖도록 합니다. In the Pacific, a whole container load of rubber ducks fell off the ship and started floating about on the water. And they've been floating on the water for 5 years, and they've appeared around the North Pole and down the coast of America, and sometime soon they'll be passing England, and they are floating on the ocean currents. So by studying this particular article, we can look at how the waters of the earth move and build this global picture for the children that we try to do in Class 7. We encompass the whole world in Class 7. We can look at these oceanic currents. It's fun to think about these rubber ducks floating everywhere. And it also helps us to understand the paths that the explorers to America and to the Far East, across the oceans, the paths that they went. It makes it more understandable why they chose those routes. 3, 4, go. 슈타이너 학교에서는 예술 교과가 중시되는 것은 물론 모든 과목을 예술적으로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교사의 창의성 넘치는 예술가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죠. 이처럼 슈타이너 학교에서 교육은 예술처럼 기획되고 실행됩니다. 예술 창조와 수용의 과정과 같이 학생과 교사가 공감대와 인식을 공유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